안녕하세요. 놀랑놀란의 미스터 놀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감독이 직접적으로 일본 축구와 한국 축구를 비교하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실은 손흥민 선수와 직접 이야기하는 장면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왜냐면은 과거에 또 인연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인데, 손흥민 선수를 대한민국 대표팀이 너무 못 써도 진짜 못 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사실은 경기 전부터 오토 아도 가나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코치와 선수로 만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한국의 강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카트레에서는 우리가 이겼어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년 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손흥민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함부르크에서 언어 문제로 충분하게 전술적 설명을 못 해줘가지고 좀 미안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도 처음 독일로 향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카타르에서도 만난 적이 있지만 굉장히 반가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기 전 인터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선수들의 부상이 되게 많은 상황, 가나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준비해 왔고 한국의 강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야기가 심지어 이제 홍명보 감독에게도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국 감독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증거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일본 원정에서 상대 압박에 고전한 면이 있었는데 한국전에서 무엇을 얻어내고 싶은가 라고 했을 때, 일단 한국도 강한 압박을 자랑한다. 이게 언제적 한국을 기억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니죠. 빌드업을 했을 때 볼을 빼앗기는 면을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공수전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거 한국을 두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경기 전에 한국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세트피스도 한국이 강하다. 이거는 맞습니다. 한국이 어쨌건 세트피스는 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선수들의 역량이 확실히 빛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손흥민과 같이 좋은 키커들이 있어서 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손흥민 어떻게 막을 건가? 이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양발 좋고 스프린트의 킥도 좋고 그를 제외한 채 경기를 구상하는 건 불가능하다. 근데 이 불가능한 거를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해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손흥민의 공간 차단 등을 대비해야 된다. 손흥민의 강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표팀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대표팀 이렇게 나왔죠. 라인업 자체가 문제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손흥민, 오영규를 둘 다 좀 투탑에 두고 이강인 선수를 좀 중간에 뭔가 좀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 롤로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포메이션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이 포메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냐인데, 근데 손흥민 선수의 강점이 빛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손흥민 선수가 공을 거의 만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강점을 상대가 잘 막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잘 못 썼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거 대한민국 대표팀보다 가나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오죽하면은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후반전 시작할 때 어떤 전술적인 거에 대한 어떤 지시를 하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막 두 개의 손가락을 둘 다 올리면서 막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보였는데, 손흥민 선수 오죽 답답했을까. 그런데 이제 중간에 교체가 되죠. 황희찬 선수 그리고 조규성 선수 들어올 때 오현규 선수랑 같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용을 진짜 너무 못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에 홍명보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보면은 일단 본인의 어떤 이야기는 안 하고 선수들이 꾸준히 경기력을 좀 유지하고 코칭 스태프도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거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본선에 대비해서 어떤 개선을 할 건가?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드필드에서 공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중간에서부터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진짜 갈 길이 멀다라는 느낌이 들죠. 특히 이제 그 경기 중에 많이 지적을 당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태석 선수와 서령훈 선수가 여기 서는 게 맞냐? 윙백 포지션이 맞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만,
카스트로프와 권혁규 조합이 좋은 플레이를 하지 못한 이유는 일단 둘이 처음 호흡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두 선수의 역량에 대해서 이번에 좀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두 선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술을 썼는가, 아니면 이 두 선수들의 장점이 빛날 수 있는, 카스트로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건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준급의 선수인데 어떻게 오늘 경기에서는 그렇게 못 뛰는 것처럼 보였을까. 이게 잘하는 선수 못하게 만드는 것도 감독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선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감독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기도 했는데, 근데 그냥 호흡이 처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비진과의 거리, 주고받는 움직임, 주변과의 연계가 이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술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별 경기력 차이,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딱히 대답을 안 해요. 그냥 격렬한 경기 할 텐데 출전 시간 조절해줬어야 했다. 이게 이제 포지션별 경기력 차이에 대해서 한 대답이 맞나요? 여하튼 손흥민 선수 일찍 빼주기는 했습니다. 11월 23일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1시 반에 있는 밴쿠버와 LAFC의 경기를 앞두고 이제 그렇게 해준 거죠.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도 아쉬웠을 것 같고,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오토 아도 감독 역시 왜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쓸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밖에 손흥민 선수를 못 쓰나, 진짜 답답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3년 전 일긴 하지만 한국과 붙어봤는데 멤버가 좀 바뀌었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평가하자면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비교했을 때 3명 3백을 뒤에 세운 게 좀 안정적이었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수 구성을 봤을 때 남아있는 선수도 있지만 좋은 어린 선수들도 올라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있고, 그런데 새로 채용된 선수들도 분명히 좀 강점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본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나가 지금 부재한 선수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압박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 근데 한국이 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고, 그래서 이제 후반에는 분위기가 좀 다운돼가지고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연속으로 상대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이거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이 일본을 좀 의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은 굉장히 지금 발전을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양 국가를 비교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뭐 그도 그런 게, 지난 경기에 부상 당했어요. 세메뇨 선수라던가 아니면 살리수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되게 크거든요. 최근에 본머스에서 뛰고 있는 세메뇨가 이제 쿠두스와 함께 토트넘에서 뛸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루머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여하튼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빠지면서 일본전과 한국전 비교했을 때 가나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전력으로 한국을 상대했죠. 근데 일본은 강한 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스스로 높은 레벨에 있는 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일본 스스로가 좀 높은 레벨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브라질전도 그냥 괜시리 이긴 게 아니라 확실히 강팀이어서 이긴 것 같다. 근데 대한민국과 가나는 그런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가나도 이야기를 같이 넣은 게 이제 약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일본과 다른 레벨에 있다. 근데 이 다른 레벨에 있는 이유가 선수들의 어떤 퀄리티 때문이냐,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발전의 여지가 있고 전술적인 어떤 차이에서 그런 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상대에게 찬스를 많이 주지 않고 우리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우리를 상대로 승리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약점을 많이 노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고 상대의 기회를 많이 막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전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건데 왜 안 그러고 있냐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짜 이제 마음이 어려운,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꼭 풀어야 하는 숙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과연 지금 대표팀이 풀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거를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장이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수들은 사실 너무 좋은 퀄리티의 선수들이 있죠. 특히 이강인 선수 AFC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도 받았고, PSG에서도 군계 일학이었다, 결승골 어시스트 한 군계 일학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하튼 좋은 선수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현실, 이런 게 좀 답답할 것 같고, 이 경기 종료 후 손흥민 선수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손흥민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줬다. 일상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한국에 오게 됐는데 어떤지 뭐 여러 가지 뭐 인상 이런 거를 손흥민 선수가 물어보기도 했고, 경기장 좋고 사람이 친절하고 서울이란 도시가 인상적인 것 같다. 뭐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이 뒷부분에 차두리의 번호를 물어봤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이 장면, 손흥민 선수 오토 감독이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두고 댓글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감독인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이제 축구계 은퇴 이후에 발을 담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참 의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감독들이 봤을 때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점점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고, 물론 지금 커리어에서 좋은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선수 생활의 끝을 앞둔 상황에서 분명히 그 이후의 어떤 커리어에 지도자를 꿈꿀 법도 한데 손흥민 선수가 딱히 그러지 않고 지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의아하죠.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가르쳤던 스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축구 팬으로서도 사실 그게 너무 안타깝죠.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지도자로 생활을 하거나 더 많이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물론 지금은 선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긴 좀 이른 면도 있습니다만, 차두리 감독의 번호를 물어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독일에 오랫동안 있었던 이 오토 감독이 독일과 연닿는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연락도 하고 싶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손흥민 선수도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인터뷰 단락에서도 그렇고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 다음 경기 준비해야죠. 밴쿠버와의 경기 11월 23일 날 있는 경기이고, 이 경기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은 팀 동료인 부안가가 월드컵 진출이 좌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번 시즌 열심히 했고 잘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어떤 목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팀 동료의 어떤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이 경기는 꼭 승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러 선수가 있죠. 밀러 선수가 지금 뛰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빅경기가 될 것 같은데, 심지어 밴쿠버의 승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 그리고 이제 오토 감독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또 관련된 소식들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